오늘은 짧은 입시 2025 수시 지원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향 지원할 때 꼭 고려해야 될 것들 그거 좀 알려드리고요. 70% 컷의 의미,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실시간 경쟁률 보는 방법,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저는 박경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PPT, 여기, 클라우드 가시면, 여기 관련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계속 꾸준히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기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시 지원하실 때, 어, 보험과 안정권은 당연히 해두셔야 되죠. 이게 맞죠? 그래서, 정시 가능권 제가 엑셀 배치표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엑셀 배치표로 가능한 대학교를 보시되, 모의고사 3회 평균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성적이 아니라 3번 정도의 평균 성적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정 상향도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 정도로만 하시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선생님하고 해결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게 저는 웬만하면 다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년간의 실시간의, 3개년의 입결 자료도 보셔야 되고, 경쟁률도 보셔야 되지만, 이런 경쟁률 보는 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안정권으로 쓴 대학들은요, 수능 이후에 대학별고사가 진행되는 거의 필수적이죠. 정말 수능 잘 나오면 어떡해. 그쵸?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학 쓰시되, 저는 여기를 위주로만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다른 데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쉬우니까, 그리고 올해 2006년생 친구들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수능 최저도 잘 못 맞출 것 같고, 의대 때문에 공부도 되게 안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내신도 좀 주저앉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만, 그래서 저는 그냥 상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말 맞다나, 뭐 우주 상향이라고도 하지만, 선생님이 컨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뭐, 선생님 저 내신 8등급인데 서울대 한번 써볼래? 그거 안 돼. 내가 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권 내에서만 우리 질러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질러보실 때는 가능한 학추나 지역인재나 학종 위주로 한번 해보시고, 최저가 지금 나한테 좀 무리가 돼야 돼요. 3개합 6 정도는 나오는데, 그러면 3개합 5 정도인 대학을 찾아내셔야죠.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활동이 있으면, 만약에 기계공학과인데 정말 뭐 아주 아주 그냥 볼품 없어 보여도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봤다. 그런 거 있으면 좋죠. 뭐 어때? 우리 중졸인데요. 그쵸? 자, 그런 거 있다면 한번 해볼 만도 하고, 면접과 최저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른다라고 하잖아요. 지르시는 대학들은요, 면접이나 최저 또는 면접과 최저가 다 있다면 최상이에요. 이거 없는데 지르시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네. 그거는 그냥, 한 장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절대. 그래서 논술도 한번 질러 보시는 거죠, 뭐. 그래서 요거 꼭 선생님이 컨펌해 주셔야 우리 질러 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욕심내볼 수 있을 만한 조건들. 첫 번째로는, 한 0.5에서 0.6등급 정도? 아니, 너 뭐야, 왜 이래. 입결, 깜짝, 깜짝이야. 자, 입결에 비해서 요 정도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플러스 1등급은 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죠? 전 요 정도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모집 인원이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추가 합격 볼 거거든요. 돌고 돌고 돌아서 추합이 돼서 우리 합격해야 돼. 그러면 좀 많이 뽑아야 추합될 확률도 큰 거야. 5명 뽑는데 아유, 그건 되게 데인저러스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좀 무리가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합 6 정도 나오면 3합 한 5 정도. 3합 5 정도 나오고 있다면 3합 4 정도? 자, 그리고 최저 확보율.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수시팩이라는 자료 보면, 거기에 수능 최저 확보율이 나오거든요. 40% 이하면은 더욱더 좋겠지. 애들이 최저를 많이 못 맞췄다는 뜻이잖아. 최저를 많이 못 맞췄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가 합격이 많이 돌 거란 얘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충원율도 70% 이상, 좀 많이 돌아간 그런 대학 위주로 찾아내시면 되고요. 마감일 날 이날 원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르는 대학은요, 첫날 접수하시면 끝장납니다. 마감일 날까지 이런 거 보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인재상이 맞아야 돼요. 그냥 이런 걸로 속된 말로 궁합이 맞는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7가지 조건이 좀 맞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대 늘어났는데 작년에 내신이 이 정도 되는 친구가 을지대, 여기가 지금 입결이 1.4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간당간당 하잖아요. 근데 올해 이게 4배 인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야. 당연히 입결 떨어지죠. 이렇게 수능 최저 맞추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입결은 이거보다 떨어질 거야. 근데 작년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썼거든. 그래서 좀 쫄아갖고 의대 다 못 쓰고 2개 정도만 써보고 이런 데 썼거든요. 이런 데를 썼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6장 다 쓰기 뻔하거든. 확실하거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의대가 이렇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는 안 쓴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빌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안 가는 만큼 빌 거 아니에요. 약대 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가 점수가 조금씩 내려갈 거다. 그런 거를 좀 예측해보자. 그런 얘기라.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요, 치대 약대까지는 좀 많이 보이고요. 서울대나 연고대, 공대도 좀 많이 보일 것 같아. 그 다음서부터도 좀 순차적으로 좀 비겠지. 근데 함부로 예측은 좀 어렵고, 연고대, 공대 같은 데는 좀 어디 펑크도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근데 한의대, 수의대는 아니야. 여기는 그럴 효과가 좀 적어. 왜? 여기 마니아들이 살거든요. 점수가 돼도 의대 점수가 돼도 나는 그냥 수의대 갈 거야.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대나 최소 약대나 아니면은 뭐 치대 정도 그 정도고 성적이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년도 입결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안 맞겠죠. 24학년도 입결이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보고 쓰면 떻게 보면은 좀 많이 손해보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좀 제가 좀 질러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까 질러야 되는 학교, 질를 수 있는 조건들 7가지도 알려드렸고, 그래서 올해는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실시간 경쟁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장 정도만. 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컨펌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입결보다는 저는 실시간 물론 입결로 어느 정도 가늠은 해야 되겠죠? 가늠한 후에 실시간 경쟁률 잘 보시는 분들이 올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경쟁률을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입결에 대한 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한 대학교에 공문과 사례 이렇게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1등서부터 쫙 애들이 줄을 세워진단 말이야. X가 떨어진 거고요. 동그라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0명한테 합격증을 딱 보내겠죠? 이걸 최초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등서부터 100등까지 쫙 여기다 이제 합격증을 보내, 최초합.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더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빠져나가겠지. 그럼 그 다음 학생한테 합격증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101등이겠지? 최초합 기준으로 예비번호 1번이겠지? 그래서 추합이 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1등한테 보내고 102등, 103등을 보내서 150등, 그러니까 최초합 기준으로 150등, 예비번호 50번까지 보냈다 그러면 100명 중에 50명이 추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0% 충원율.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걸 좀 많이 추합된 거를 70% 정도의 충원이면 정말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뭐 100% 넘으면 대박인 거야. 최초합된 애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추합이 막 돌아서 이렇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얘가 딱 이제 문을 닫아줬어요. 그래서 최종 등록자가 된 거야. 그래서 꼬리도 길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는데, 그럼 여기 1등서부터 100등 중에 70등의 성적을 알려주는 걸 70% 컷이라고 얘기를 해요. 1등서부터 최종 등록자 100등 중에 70등의 성적을 알려주는 걸 70% 컷이라고 하고, 그리고 1등서부터 70등의 평균 성적을 알려주는 걸 70% 평균이라고도 하죠. 되셨나요? 자, 근데 이 대학은 최종 등록 평균을 알려줬네요. 그건 뭐냐면 전체 아이들의 평균 성적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 일단 B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C, 그다음에 70% 컷이 제일 낮습니다.
여기 문 닫은 아이들 점수라던가 이런 건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런 거 안 알려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알아봐야 뭐 시장 교란만 되고 별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70% 컷을 보고 우리 판단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이익별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게 실시간 경쟁률이다. 그래서 경쟁률 보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전년도랑 저는 보통 5개년치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몇 개년이라고 써놨지만, 저는 4개년에서 한 5개년은 봐야 된다. 물론 5개년어치의 자료는 클라우드에 다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시되, 일자별 실시간 경쟁률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쓰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게 첫날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지른 대학은요, 마지막 날 원서 접수하는 게 중요하다. 첫날서부터 넣고서 그냥 끝나면 이거는 말짱 꽝이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어, 경쟁률을 그래도 며칠 동안은 봐야겠죠? 딱 봤는데, 마지막 날 이제 스탠바이. 그렇게 하고 딱 봤는데, 입학처에서 출근하자마자 알려줘요. 이때 경쟁률을.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그냥 쭉쭉 가네? 자, 그리고 점심 먹고 한번 알려주고, 이제 더 이상 알려주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9시에 알려주고, 12시에 알려주는 게 대부분 끝이야. 그러면 원서 접수 끝날 때까지 한 5시간 정도는 몰라.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날 처음에 알려준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 알려준 거에 기울기를 구해 보시는 거예요.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기존 기울기에 비해서 갑자기 지금 가파르기 시작해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 이 관성 타고 그대로 마무리가 된대요. 거의 다.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경쟁률에 비해서 이 기울기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여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 지원 전략표를 할 때 지르는 대학교 하나만 하시면 안 되죠. 한 세네 개 정도 만들어 놓고 있어야지 하나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비슷비슷하게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으면 예년 경쟁률대로 간다. 경쟁률에 따라서 입결이 엄청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근데 두 가지 더 체크할 게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모양이 달라져도 그거 위험할 수 있어요.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달라졌다 그러면 잠깐 보류. 그렇게 해서 좀 회의를 회의? 상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보통, 입시는 해거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입결은. 뭐 해거리가 뭐냐면, 어, 한 해가 높았으면 한 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한 해가 낮았으면 다음에 올라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이 작년 거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3개년 이상, 5개년 정도는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단이 안 서실 때는요, 홀수 학년도를 많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5 학년도면 2023께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설 때는 요거를 좀 확인해 보고 2021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달라질 경우에는 꼭 지난 자료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두 번째 거. 세 번째, 3년간의 평균 경쟁률의 70% 근처면 써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3년간의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다. 3대 1이었으면은 요거의 70% 정도면은 뭐 2점 뭐 몇 대 1 정도? 그 정도 뭐 2.5대 1 언더면 써볼 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보다 좀 높다. 벌써 3대 1을 넘어섰다. 그러면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근데 1.6대 1인데 이거 완전히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이거 전국이 다 보고 있습니다.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년간의 평균 경쟁률에 한 70% 정도 선에 왔다. 그런 거 정도로만 쓰시고 그보다 좀 높거나 낮으면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좀 그 기울기가 갑자기 변했다 안 되고 과거에 비해서 모양 이상하면 안 되고 70% 근처일 때만 쓰는 거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 그래프 그리시기 어려울까 봐 제가 먼저 그렸어요. 그래갖고 요거 노란색에다가만 입력하면 실시간 경쟁률 입력하시면 이렇게 우리 5개년치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저 실시간 경쟁률 자료도 다 클라우드에 있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에다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보세요. 21학년도 이랬는데 22학년도 때 기울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마감날 모양이 좀 안정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때 입결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경쟁률이 조금 또 모양이 또 바뀌었죠. 이래도 또 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경쟁률이 좀 많아졌어요.
경쟁률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입결을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대 기계 직윤이 1.4였다가 1.37이었다가 1.35였다가 작년에는 1.31까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 제가 여기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넣어보시고 실시간 경쟁률 보시고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입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실시간 경쟁률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형 자료 보는 방법과 대학과 학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